자, 이번 시간은요. 민법 계약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그 법률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은요.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그죠? 슈퍼마켓 운영하면서 생활할 목적으로 2005년 6월 1일에 을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 중 1층 건물 100제곱미터를 보증금 1억, 월차임 100만 원입니다. 월차임 100만 원. 그다음 임대차 기간 2005년 6월 1일부터 2년 2007년 5월 31일까지 같은 날 보증금을 을에게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았다. 그리고요. 2005년 6월 3일 사정상 갑의 처와 자녀들만 전입신고를 했다. 자, 임차인 인도를 받았는데 지금 갑이 직접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누가 했죠? 임차인의 처와 자녀들이. 이랬을 때 대항력 자체가 인정이 되나요? 네. 판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처나 배우자, 자녀들이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주임법에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대항 요건 취득하는데 문제 없다 이거죠. 인도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법 제3조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당연히 뭐가 생기죠?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그 후에 갑은 건물 일부는 슈퍼마켓, 그 다음에 나머지 60제곱미터, 나머지는 주거 생활을 하는데 사용했다. 이런 주택을 뭐라 그러죠? 소위 상업용, 주거용과 상업용을 함께 있다. 겸용주택이라고 하겠다. 예,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작은 건물에 1층, 빨래방도 괜찮습니다. 빨래방 혹은 카페 이런 것들 하면서 2층이나 3층에는 주거용 이렇게 살면 좋겠죠.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자, 임대인 을이 2006년 10월 1일에 위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그때 갑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는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이거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소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임차인 갑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 경우죠. 그랬을 때 갑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 자, 물음 2번에서는요. 설문 1과 달리 위 건물에 2004년 3월 5일 A 명의의 근저당권. 2004년 3월 5일입니다. 2005년 6월 3일 대항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항력은 2005년 6월 4일에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2004년 3월 5일이기 때문에 근저당권 A 명의의 근저당권자가 소위 선순위 근저당권자네요. 2004년 이미 임차권 설정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경우이고요. 2005년 11월 15일은 소위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이후에 B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2006년 12월경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B가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서 병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어떠한가? 그리고 매각대금 지급 기일 전에 A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어떠한가입니다. 매각대금 지급 기일 전에 A의 근저당권, 소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소멸하게 되면 임차인의 그 소위 임차권 자체, 임차권의 이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소멸하냐? 요게 쟁점 되겠죠.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는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하면
소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한 법률 관계를 싹 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쇼토디에서 요거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어 주택임대차 계약의 법률 관계. 그럼 관련 문제와 해설이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논점 1에서 논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1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자, 우선 뭡니까? 갑과 요 을 사이에, 그죠?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 왜냐? 요거 주거용 건물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가 즉 문제된다. 즉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적용이 된다면, 자, 설문 1에서처럼 갑과 병, 갑이 병에게, 소위 갑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생기죠. 에 대해서 소위 확정일자가 인정이 되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등이 검토돼야 된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쟁점에서 소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 겸용주택에 주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소위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죠.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 어떻게 보고 있다? 자, 여기 요 판례입니다. 관련된 판례. 주거와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의 주된 목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임법의 2조 후문에 해당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죠? 소위 이런 걸 겸용주택인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 후단에서 자, 주거용 건물에 자, 2조 이렇게 나와 있죠.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의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가지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되고, 그 다음에 후단에서, 이게 전단이고 후단 나눠서 보자. 전단 후단에서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소위 주거 외입니다.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에서도 겸용주택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 판례 주임법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해라?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위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에 따랐을 때 요거죠. 네. 주거와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의 주된 목적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다. 2조 후단에 따라 위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주임법이 적용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 설문 1에 대한 해결의 문제입니다. 먼저 갑의 대항력은 취득 요건을 갖췄는가입니다. 역시 자, 요거죠. 대항력 취득 요건은 주임법 제3조에 나와 있다. 즉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뭘 갖춰야 된다? 주민 등록이 맞춰져야 한다. 이 주민 등록을 맞춰야 하고 전입 신고를 할 때, 전입 신고를 한 때 주민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개념, 참고로 임차인이 누구를 상대로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해서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자, 사안에서 갑은 인도를 마쳤죠. 네, 마쳤고 문제가 되는 것은 갑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갖추지 않았다. 누가 갖췄죠? 임차인의 처가 배우자죠.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가 갖췄다.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우리 판례는 임차인의 그 처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고 있다 이겁니다. 예, 판례 입장.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바로 어디에 있죠? 주거 생활의 안전 보장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혹은 자녀 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는 거죠. 따라서 사안에서 갑의 처와 자녀들이 주민등록을 마쳤죠. 여기 두 번째 2005년 6월 3일 갑의 처와 자녀들만 전입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죠? 대항력 취득 시기는 2005년 6월 다음날 4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취득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1번 써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목차에서 본격적으로 갑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써라.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되냐? 법률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써야 될 거는 당연히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써주면 좋다. 즉, 등기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 자, 이렇게 쓰면 되죠. 등기된 임대차처럼 임대차와 같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권리, 기타 임차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 대표적으로 자,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대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 혹은 뭐 부속물 설치할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 임대인 기타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임대인의 지위가 예를 들어서 자,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양수된 경우죠. 그죠? 그러면은 신소유자에게 승계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도 어떻게 가능한다? 누구한테 주장해야 된다? 양수인에게. 그죠?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이겁니다. 근데 자, 이것도 중요해요. 가령 임대차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그 입법 취지에 비췄을 때 임차인이 이의를 한 경우, 예, 그때는 이 무슨 말이에요? 소위 임차인이 내가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그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자,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즉,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갑은요, 임차권으로 위 건물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누구? 병, 양수인이죠? 신소유자. 양수인을 상대로 대항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항력 갖추게 되면. 그래서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요. 따라서 갑은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위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 그죠?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 후 병을 상대로, 그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사례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요 임차인 갑이 자, 을이 병으로부터, 즉 임대차 관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건물의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럴 때는 병이 아니라 을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행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문 1이 이렇게 해결되고요. 설문 2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설문 2에서 문제가 됐던 거. 자, 대항 여건을 갖췄는데 요거죠? 자, 요 두 번째 생점. 이미 2004년 3월 5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죠? 요게 2004년 3월 5일 근저당권자였고 B가 2005년 11월 소위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경매 신청이 들어가서 병이 매각대금 완납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죠. 이랬을 때 갑이 임차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임차권 취득은 언제 했죠?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취득은 2005년 6월 4일부터 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A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병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갑의 이 임차권 자체는 역시 소멸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그 1억 원, 지금 보증금 반환 요 청구권이요. 임차 보증금 회수요. 이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갖는지 갖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얼마를 행사할 수 있는가. 요게 쟁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 요건이 또 문제되죠.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행사 요건에서 주임법 제 3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주임법 제 3조 2에 따르면 제 3조에 따른 대항력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이랬을 때 그 임차인은 소위 민사 집행법에 따라 경매 등의 경우 환가대금에서 누구보다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요. 그래서 사안에서 대항 요건을 갑은 갖췄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갖췄습니다. 지금 사안에서 확정일자를 갖췄다고 나와 있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서 다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갑은 임차 보증금에 관하여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 행사 가능하겠죠? 네, 가능하다. 다만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배당 요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안에서 경매 절차에서 이게 지금 문제되는 거죠. 요거 설문 2의 1. 요 차이는 뭐다? 경매 절차에서의 그 배당 순위가 문제된다. 배당 순위가 문제된다. 즉 배당 순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은 소위 확정일자 부여일이 기준이다. 확정일자 부여일이 기준이 된다. 네. 확정일자도 2005년 6월 4일입니다. 2005년 6월 4일. 그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 소위 2004년 A죠. A 2004년 3월 5일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다 이겁니다. 따라서 그에 앞서는 소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A보다 그죠? 갑은 뒤에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배당 순위는 후순위다. 다만 B 소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B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B는 2005년 11월 15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3번이 그 문제였고요. 4번 설문 2의 2. 설문 2의 2는 뭐였죠? 설문 2의 2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A가 소멸된 거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자체가 완납이 되었더라도, 자, 다시 매각대금 지급기일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A의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소위 그 갑의 우선 변제권 임차권의 그 대항력이 소멸하냐? 소멸하지 않는다. 자, 매각대금이 완납되어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에게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하여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대항력이 살아 있다는 거죠.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 1번 지문, 요 1번 법률관계 설문 1과 그죠? 설문 1과 똑같다 이겁니다. 갑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와 똑같다. 다만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즉 대항력도 살아있고 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때 배당이 실시하게 되면 임차인 갑이 요겁니다. 임차인 갑이 요거 설문 2에서 2-두 번째 쟁점에서 임차인 우선 변제권 행사할 때 임차인 갑이 우선 변제권 행사할 때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었던 때 그럼 주임법 제 3조의 5 단서에 따라 3조의 5 단서에 따라 임차권 자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즉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면 여전히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 임차권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에서 사안 해결하면 되겠죠? 요 설문 1과 2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됐다. 그래서 사안 1에서 임대 목적물 건물이 정리할게요. 임대 목적물 건물이 건물 일부에 대해서 주거용과 소위 비주거용, 소위 상업용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라 하더라도, 즉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한 목적적을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그 주된 목적이 주거용이라면 그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임법 2조 후문에 의해서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즉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임차인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임차권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은 누구의 상대로? 양수인? 아까 병이었죠? 병을 상대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설문 2에서 갑의 임차권보다 소위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원칙 어떻게 했다? 원칙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자체는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우선 변제권의 요건 뭐가 문제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문제된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요건, 즉 확정 일자를 갖추었다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아까 그 A보다는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하지만 그 B보다는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설문 2의 두 번째에서 만약에 매각대금 지급 기일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했다. 이거죠?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갑은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설문 1처럼 갑의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두 권리를 모두 유지하게 된다 입니다. 자, 이렇게 사안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지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 쓸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이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조금 난이도 있게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괜찮다. 조금 난이도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